그리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안전수칙들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산업재해의 정의와 안전의식의 범위가 보다 넓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도 보다 촘촘하고 다양해져야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동물원. 매일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이곳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관람객 안전에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 안전 지키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맹수사 근무를 할 때마다 문 단속도 철저히 하고 이제 문을 살피면서 이제 입장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호랑이에게 장난감을 주려고 이제 빈 공간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호랑이를 만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의 호랑이 사육장은 크게 방사장과 내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소에 호랑이는 방사장과 내실을 자유롭게 오가고 관람객은 그 모습을 격리된 철창으로 바라볼 수 있죠. 문제는 사육사가 방사장 내부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방사장 청소나 먹이 배급이 필요하게 되면 호랑이를 내실로 유인한 뒤 내실문을 닫고 방사장으로 사육사가 진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내실과 방사장을 구분하는 철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철문의 개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되면 호랑이가 방사장으로 나오게 되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장 출입문과 내실 출입문은 절대 동시에 열릴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옳지 점이야. 사육사들의 출입을 위해 호랑이를 내실로 들여보낸 뒤 문을 차단하고 사육사들이 방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철저한 관리 속에 안전한 환경에서 방사장 내부를 청소하는 사육사들. 이 출입문 개폐 장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사육장 밖에선 관리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작업 전반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점검하고요. 동물들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까지 세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같이 2중, 3중 방식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옳지. 저 서울대공원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자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는 저희만으로 충분하지만 아무래도 서울대공원은 좀 동물원이라는 특색도 있고 보던 사람 눈에는 이게 안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위해 조건들을 발견해내서 그거를 고치는 식으로 지금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현장에 비해서 약간 특색이 조금씩은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계는 그 소음 때문에 동물들이 놀라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동물과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식으로 2중, 3중으로 사람과 동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색깔을 칠한다든지 테이핑을 한다든지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육장. 코끼리 사육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호랑이와 같은 맹수는 아니지만 동물원은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고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이렉트 같은 경우가 그 지난주에 앞바퀴가 약간 유격이 안 맞아서 조금 고장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리가 완료되어서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 먹이도 썰 때도 꼭 반드시 방검 장갑 착용하셔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와 설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팀원들끼리 서로 소통한 후에야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동물을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 파이팅! 살아봅시다.
동물원의 작업 환경은 동물들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구나 기계도 한정되어 있고 동물과 관련된 산업재해도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는 필수고요. 각 사육시설에 맞는 수칙도 필요한데요. 부지가 넓고 직종이 다양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안전수칙을 배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먼저 만들고 이러한 안전장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수칙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위쪽으로 점점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받아들이고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배부하는 식으로 안전수칙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경고 문구 또한 중요한 안전 요건 중 하나. 이와 같은 철저한 관리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기 위한 곳곳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 제빵 공장에서의 사망 사고에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손가락 끼임 사고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급기야 해당 기업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안 먹어도 따뜻하다. 해당 기업을 상대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파악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조치들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화창한 주말. 바쁜 일정에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한창 회의를 진행하는 이들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입니다. 다시는 2018년 대한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후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다시는 내 아이와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지속해서 모임을 갖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또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상태라서 그것도 제대로 처벌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그 시즌에 또 특조위가 구성돼서 그게 발판이 되어야만 또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 만들게 되고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알려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안전 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죠. 그러나 김미숙 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책임자 처벌로 예방을 강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까지 이끌어냈지만 김미숙 씨와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가족의 아픔이 더 이상 없도록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고의 대다수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그저 안전만을 강조하고 처벌 강화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색다른 시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예산과 인력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우리가 오히려 많은 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크지만
실제 실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전에 대한 그 확고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합니다. 기업체나 정부나 또 사업체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